네, 2023년 8월 10일 이정훈입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민주당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찹찹한 생각이 드는데, 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안을 누가 받아들일까? 참 OECD 최대의 정당이 민주당이다라고 표현해놨는데, 야, OECD 최대의 정당에서 내놓는 혁신안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실망이 듭니다. 김은경 위원장이 직접 발표한 모두 발언 부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이 혁신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2명의 국회의원, 1명의 원외위원장 제외하면 나머지는 일반 국민이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나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잼버리 파행 등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와 두려움을 느끼는 평범한 국민들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능히 그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민주당은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닿는 게 아니라 깜짝 놀란 게, 민주당은 250만 권리당원과 168명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다. 250만 권리당원과 168명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다. 근데 서복경 혁신위원이 이제 정당 조직과 공천혁신안을 발표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250만 권리당원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큰 정당이다. 저도 이건 몰랐어요. 민주당이 OECD 국가가 한 30개국 되나요? 미국에 가게 되면 공화당도 있고 민주당. 미국의 인구가 한 3억인데. 그 일본에 자민당이 있죠. 자민당, 일본의 인구가 우리보다 한 3배 가까이 되죠. 그 자민당의 당원이, 권리당원이,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권리당원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적군요.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센 당입니다. OECD 모든 정당 중에서 가장 많은 권리당원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250만 권리당원, 168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부를 견제해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게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김은경 위원장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5천만 삶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제1당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4할은 더 나은 정당 만들기에 6할은 하루하루 위험에 몰리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데 써야 한다. 이것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복경 위원이 나와서 당조직 혁신 방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눈에 띄는 건 전국 대의원은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최대 대의기구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와 국민 여론조사 30% 선출하자. 당대표를 선출하자 그러는데, 자, 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 하는, 우리가 대통령제 국가잖아요. 영국이나 일본은 의원 내각제 국가니까 거기에는 이제 당대표가 있는데, 미국의 공화당 대표가 누굽니까? 미국의 민주당 총재가 있습니까? 미국이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인데 거기에서 당대표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하원에서 더 우세를 정한 당의 리더가 하원 의장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 당에서 결코 당대표는 아닙니다. 지금 펠로시가 하고 있죠. 왜 우리나라 정당에는 당대표가 있고 과거에는 총재가 있었죠? 의원내각제라면은 그 당대표가 나중에 이제 일당이 되면은 국무총리를 하고 옮겨가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왜 당대표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못 찾으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제는 의미가 없다. 그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혁신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아서 해야 되는데, 당대표를 딱 해놓고 나니까, 지금 이재명 같은 자가 당대표를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니, 범죄인이 대통령, 당대표를 하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못 바꾸는데, 이거 무슨 혁신안을, 이 당대표를 권리당원 투표로 70%, 국민 여론조사로 30%, 이걸 70%, 50대 50으로 바꾸든 그 밥에 그 나물이지.
그러니까 저는 이번 혁신위원회에서 내놓은 거에서 큰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공천규칙 혁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해서 국민을 실망시킨 윤리 위반 행위를 평가하자라 그랬는데 지금 김의겸, 황운하, 그 누구야? 그 비트코인 하다 걸린 김남준인가요? 아휴, 너무 많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아직도 제대로 못 쳐내고 그냥 가잖아요. 청담동 허위 발언을 했던 김의겸은 아직도 껴안고 가잖아요. 또 누구는 뭐 탈당을 시켰다라고 하지만 윤리 얘기하는 게 웃겨요. 예. 그리고 정책을 하기 위해서 지명직 최고위원 중에 2명은 정책 최고위원으로 하자. 정책 최고위원 한다고 정책을 내놓나? 정책이 이렇게 쉽게 나오나? 그리고 책임 국회의원 1명씩 우리나라 이제 외교부 기획재정부 쭉 18개 부처가 있는데 그 부처별로 책임 국회의원 1명을 둬서 일종의 섀도우 캐비넷, 예비 내각을 둬서 정부가 하는 걸 하나하나 검토하게 하자 그러는데 이건 의원 내각제에서 하는 건데 글쎄 그런다고 잘할까? 반대하는 얘기만 자꾸 끄집어내는 게 아닐까. 그래서 몇 가지 쭉 뭐 7, 8개 나왔는데 전 크게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차지호 위원이 미래대표제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 미래의제와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분들을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선발하자. 이 미래세대와의 만남에서 김은경 씨가 나이 많은 세대는 얼마 안 남았다라고 얘기했다가 노인평화 발언으로 이제 날아가게 되는 코너에 몰리게 되는 건데, 자, 미래 대표성 가진 인물들이 전체 국회의원 후보의 20%가 될 수 있게 하자. 비례대표하고 지역대표를 그렇게 구성하자. 미래대표. 미래, 그럼 어떤 게 미래냐 쭉 나열해 놨습니다. 초저출생, 초고령화 문제, AI 디지털 전환과 미래 노동, 기후 완화, 기후 적응, 이거 쭉 써놨는데, 딱 여기서 저는 바로 눈에 띄는 게, 좋은 것만 나열했구나. 북한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중국이 가하고 있는 우리 사드 문제, 이건 미래 문제 아닌가요? 미래에 점점 심각해질걸? 에너지 문제도 없어요. 이런 시야를 가지고 미래 문제를 다루니까 노인 평화 발언으로 억울하겠지만 한 방에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 발언에서 혁신위는 후진을 위해 좀 몇 번 해먹은 사람들은 나가달라. 그리고 현재 현역은 아니지만 과거 여러 차례 당선됐던 사람들도 이번엔 나와달지 말라달라라고 하고서 끝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재명 범죄덩어리 이재명에 대해서는 한마디 얘기도 없습니다. 이런 혁신위는 바로 잊혀집니다. 네. 그리고 김은경 씨는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참 허망하겠죠. 뭐 이분도 국회의원이 되고 싶었겠죠. 뭐 대학 교수 한 몇 년 해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도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신문사 기자도 저는 굉장히 재밌게 했는데 한 20년 지나가니까 지겨웠었고 나중엔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불체포 특권 문제 겨우 그것도 별거 없이 이제 김은경 씨의 혁신위는 사라져 갑니다. 이재명 씨가 주도가 돼서 만들었던 김은경의 혁신위원회는 스스로 민주당이 OECD 최대의 정당이다. 가장 많은 권리당원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최대의 걸림돌인 이재명 제거 하나도 못하는 그렇게 하고도 혁신을 했다고 하니 이건 뭐냐.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혁신이었다. 그러니까 저렇게 지뢰를 밟아버렸지. 이재명 하나 제거 못하는 민주당 누구를 혁신을 하겠습니까? 뭐 정부 여당이 잘해야 되는 건 별도의 문제지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예비 내각일 수도 있는 민주당이 저 모양인 거는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남의 험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격할 수 있으면서 자기 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허약하게 나가는 혁신을 가지고는 민주당은 분당 외에는 답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